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때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패싱하고 있는 것도 여러 차례 저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기분이 전혀 나질 않죠. 그러니까 협상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계속 지금 한국 정부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예, 이 못돼먹은 주류 언론들 그리고 한국 정부 뭐 이런 데서는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 모스탄 대사라든가 뭐 골든 창 변호사라든가 뭐 스티브 배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지금 민간인들 아니냐, 그 사람들이 무슨 정부 인사냐, 지금 전직들이지 다 민간인들이고, 그 민간인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고 공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임의로 자기네들끼리 단체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예? 왜 그 사람들 말에 그렇게 휘둘려야 되느냐, 이런 식의 반론을 펼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 그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진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 유권자들은 다 아는데, 예. 마가 유권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요. 더 워룸이라는 팟캐스트, 트럼프가 즐겨 보는 팟캐스트라는 사실 다 아는데, 자, 트럼프가 직접 안 보더라도요. 바쁘니까 못 보겠죠, 사실. 근데 트럼프가 직접 안 보더라도 트럼프와 함께 밑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진들, 백악관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봅니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뭐 트루소셜이라든가 X라든가 이런 계정들의 트럼프 개인 계정에 보면은요, 이 링크를 걸어서 인용들 해가지고요, 리트윗을 합니다. 자꾸 보여줍니다. 트루스에서는 리트루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보좌관들이 하는 것이든 트럼프가 직접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트럼프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다 알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5만 군데 정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얘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죠. 관세 얘기하면서. 어제, 오늘 한국 얘기 이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쪽 신경 쓰느라고. 예. 뭐 우크라이나 신경 써야죠. 중동, 예, 이스라엘, 이란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틈이 없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항상 신경 쓰고 있고 정신없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 내라고 관세 통보 편지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보낸 게 한국입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편지부터 제일 먼저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일본 편지 보여주고, 그 트루소셜에다가 올린 편지도 보면은 한국 편지가 거의 뭐 1순위, 일본 다음에 한국이었나 뭐 하여간 한국이 1순위인가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오죠. 툭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예. 자, 기대하십시오. 짜잔입니다. 짜잔.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한국이 지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방향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여기 중국이 개입을 했다고 하네. 중국이 개입을 하는데 영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서 다 관련이 되어져 있네. 여기 한국이 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중국이 개입한 거 이 문제 왜 조사 안 했어? 그때 크리스토퍼 레이 체면 세워주려고 아래 직원들이 덮었답니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조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최근에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범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제가 말 그대로 put them in jail, 감옥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트럼프 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선거 유세하면서. 뭐 국민들은 그냥 뭐 박수치고 난리 났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다니까요. 자기가 공약한 것들을 지킵니다.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0년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게 3월 달입니다. 이미 그때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부터 예산 편성하고 팀 짜고 일이 조직적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일반 언론들이 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알 방법이 없으니까. 미리 알리고 하는 조사가 아니니까. 근데 알게 된 첫 번째 신호가 5월 달에 나옵니다. 5월 달에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콜로라도 주에다가 연방 법무부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콜로라도는 완전히 좌편향 파란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언론들한테 야, 우리 이런 거 받았어 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알게 됩니다. 아, 콜로라도 주에 이런 게 왔네. 그 당시만 해도 콜로라도 주에만 이게 간 줄 알았습니다. 아, 콜로라도가 파란 주니까 찍혔나 보다. 부정선거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찍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50개 주 전체 주에다가 각 카운티 선거위원들,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놓으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료 보관 기간이 22개월 뭐 이렇게 짧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유권자 명단이라도 내놔라. 우리 확인 좀 하자. 유권자 명단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미 3월 달에 행정명령을 떨어져서 그때부터 일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일이 진행이 되어져 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한 3개월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은 이제서야 알게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벌을 받을까봐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선거관리위원들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희가 아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멈추었던 해외 첩보팀 활동을 다시 재개하라라는 행정명령이 그 사이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DNI 국가정보국부터 CIA, DIA 뭐 전부 다 해외에 지금 운영을 했었던 그러나 지금 멈추고 있었던 해외 첩보망들을 다시 가동하는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을 가지고 전국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 수사팀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 첩보팀 가동해라고 행정명령이 나온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거는 저희로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종합적으로 아구가 맞춰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면서 한순간에 폭발적인 발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 발표를 먼저 하겠죠. 한국 먼저 발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발표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요. 2020년 부정선거에 중국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거기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연루되는지 특히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아예 그냥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이 북한이 사이버 공격한 것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이버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로 유권자 등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짜 신분증에 의해서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다 있으니까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안보부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명단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뭐 답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쭉 넣고 검토해 보면 그럼 금방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겹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뭐 딱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뭔가 찾아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찾아내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부정선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한국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힘들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 know, we rebuilt South Korea. We stayed there. It's okay. We rebuilt it and we stayed there. 한국을 And they 재건하고 pay us 그곳에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I got 있었다. them to pay billions of dollars, and Biden then canceled it when he came in.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네. And I think you should 주한미군 pay 얘기 us $10 갑자기 billion 꺼냅니다. a year. And they went crazy. 예, 난리가 났다. They agreed to 미쳐버리더라. 한국 So I got 사람들. three with 100억 a 달러 phone call. 달래니까. 그래서 세 장 And 받기로 I 했다. was 30억 satisfied. 달러. I said, but next year we have to talk. And then we had a rigged election and we never got to talk. And you know what Biden did? They probably went to him and they said, listen, Trump treated us terribly and we shouldn't be paying anything. And he cut it down to nothing. So that's what happens. It's ridiculous. 워낙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못 보셨을 수 있는데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맥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100억 달러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뭐 크레이지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30억 달러에 세 장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난 전화 한 통 가지고 30억 달러 벌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rigged elec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조작된 선거. 이게 벌어졌고 그리고 그때 조 바이든이 와가지고 백악관에 들어와가지고 조 바이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매년 30억 달러를 챙길 수 있었던, 물론 그거 미국으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게 다 어차피 한국에 풀리는 돈이긴 하지만 미국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그 부정선거 벌어진 이후에 조 바이든은 완전히 개판으로 이를 처리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미리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막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 얘기하는 것이 나오다가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한국 얘기가 나오다가 뭐 한국을 뭐 리빌트하고 재건을 해주고 뭐 군대가 주둔하던 얘기가 갑자기 나오더니 방위분담금 얘기가 나오고 이게 갑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문장을 쭉 들어보시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세 이야기하면서 도와줬다, 거기에 군사 지원해줬다, 군대가 있는데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내라고 했다, 협상까지 이루어졌는데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와서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이 얘기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미리 준비했던 사람처럼. 저희가 볼 때에는 이제 해외 첩보팀 가동하라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 그리고 2020년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된 부정 사례들을 조사하라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대대적인 조사 작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모두 다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이슈도 다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이제 유진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낮에 생중계하면서 한국의 A웹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A웹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결국은 건드리게 되면 전 세계의 부정선거가 일제히 다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부정선거에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마수, 북한의 마수, 이 이야기들이 지금 쫙 끄집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개월 수사가 진행이 됐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3개월 수사해가지고 FBI가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FBI가 뭐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무엇인가 큰 건을 터뜨린다 하면은 보통은 뭐 1년 정도 갑니다. 뭐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수사를 하니까요. 이번 건도 저희가 볼 때는 1년 이상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해외 팀까지 가동을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이거 분석을 하려면 그러지 않겠느냐. 오늘 유진철 회장이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체포됐다고 주장되고 있는 중국 스파이들. 작전명 99 잡힌 그 중국인들이 뭐 그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약 한 3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33, 뭐 4,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때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도 얘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잡혀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그 비상계엄이 있었을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12월. 그때 12월에 만약에 잡혀서 미국에 갔다. 조사를 받았다. 그 왕후닝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놓은 근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취합이 되고, 그리고 또 별도로 첩보팀과 수사팀들이 수사해가지고 조사한 자료들을 맞추어서 이 퍼즐을 맞추는 작업, 이런 것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약 10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으면 이런 서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사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행정명령을 내려서 수사를 명령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재를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결재. 수사에 필요한 인력 구성, 뭐 몇 명의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든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다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거 조사해라고 사인을 해줬다라는 것은 충분히 뭔가 파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게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원에서 잡았던 중국 스파이들 이거 아닐까? 이제 이런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사실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 중국 스파이 사건을 취재한 허겸 기자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하여간 좀 지켜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수사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수사가 예사로운 수사가 아니다라는 거.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첩보팀을 가동하라라는 명령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내의 조사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 얼마든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